고고학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영화 인디애나 존스처럼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보물을 찾는 모험이거나 박물관 갔더니만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있는 옛날 물건들,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장면들이 떠올릴 텐데요. 사실 요즘에는요, 흙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이 유물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총성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오늘은 고남도에서 사도광산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불편한 진실까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시작은요, 너무나 숭고했었습니다. 그 무대는 사실 이집트의 나일강이었어요. 1950년대 이집트는 고질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거대한 아수안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댐이 건설되면은요, 3000년 전에 람세스 2세가 만든 거대한 신전 아부신벨이 수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정부가 단독으로 이 거대한 유적을 옮길 기술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집트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전 세계 50개 나라가 이에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가 많이 도와줬는데요. 당시에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우리 한국도요, 기꺼이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화유산의 파괴, 이런 거는 이집트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이다라고 하는 공감대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부신벨 신전은요, 원형 그대로 더 높은 곳으로 옮겨졌고요. 이를 계기로요, 1972년도에 세계유산협약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즉, 세계유산의 본질은요, 평화와 공존입니다. 당시 2차 대전까지는요, 문화재를 서로 약탈하고 파괴했었던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서로 역사를 존중하자.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숭고한 약속이 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세계 유산을 자국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 함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 일본에서는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는 좀 부각하고 또 부끄러운 역사는 지워버리는 선택적 기억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구남도예요. 정식 명칭은 하시마 섬인데요. 2015년도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사실 일본은 이곳을 아시아 최초의 산업혁명 성공 사례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등재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지하 1000m 막장에서 노역을 했었던 지옥의 섬,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당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강력히 항의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 정부가 반대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일본 경제 발전시켰다. 하지만 강제 노역이 있었던 사실도 포함해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리는 정보센터를 같이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국도 동의를 했고요. 유네스코도 전체 역사를 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권고하면서 등재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일본은 등재되자마자 모든 약속을 깼습니다. 도쿄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요, 강제징용에 대한 사전화 설명은커녕 조선인 차별은 아예 없었다. 강제징용에 대한 부정을 오히려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용한 아주 진짜 한말 한국어 진짜 이거는 사기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군함도의 배신이 잊혀지기도 전에 일본은 또다시 사도광산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사도광산도요,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인 1500명 이상이 강제 동원돼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현장입니다. 일본이 더 교묘하게 이제 역사를 왜곡해요. 바로 타임라인 자르기예요. 사도광산은요,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에도 시대까지만 딱 한정해버리고요. 근대 이후에 조선인들이 와서 고생한 것은 아예 이번에 시대에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등재와는 상관없다는 논리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면요, 일본이 경제 발전을 에도 시대만 했습니까? 쭉 이어서 했잖아요. 최근에 심지어 일본은요,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 있죠? 그 사람들의 유서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이게 전쟁의 비극을 알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결국은 전범국으로서의 책임을 지우고 자기들은 피해자이고
자살 테러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정말 다분했다는 것이죠. 나치의 군사들의 일기를 유산으로 올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세계유산의 가치는요, 완정성, 인테그리티에 있습니다. 빛나는 역사뿐 아니라 어두운 역사까지도 모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세계유산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일본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편집해가지고 세계유산을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세계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없애는 것이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고고학자로서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눈을 뜰 수 없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춘천의 중도 유적입니다. 춘천 의암호에 떠있는 섬 중도는요, 2014년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서 발굴 조사가 진행됐어요. 그 땅에 청동기 시대 집자리가 1200개, 고인돌이 150개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 유적, 아마 마을 유적인데요. 아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래가 찾기 힘든 정말 드문 고대의 어떠한 마을의 흔적이었어요. 이걸 연구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충분히 등재되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유적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아이들 놀이동산이 필요하다. 뭐 그런 논리로요. 100년 이상 발굴해도 다 못할 거를 몇 년 만에 졸속으로 발굴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플라스틱 블록으로 레고랜드를 지었어요. 3000년 된 진짜 역사를 밀어버리고 플라스틱 가짜 성을 세운다는 게 이게 21세기 한국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참 의아해요. 우리와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어떨까요? 일본은 큐슈의 요시노가리 유적이나 도호쿠의 산나이 마루야마 같은 선사시대 마을이 발견되자요.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요. 또 야구장 건설을 딱 백지화시켜서 유적을 통째로 보존했어요. 그 결과 산나이 마루야마 같은 것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중국은 만주에서요. 고속도로 공사 중에서 얼다워징즈라는 청동기 시대 성터가 발견됐는데요. 유적을 보존한다고 길을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밑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야, 그러니까 개발이라면은 앞뒤 안 가리는 중국마저도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디까지나 비유, 이거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비유 들어볼게요. 만약에 중국이 집안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 위에다가 무슨 놀이동산 짓는다고 장군총 없애고 강국도 대왕릉 옮겨버리고 그 위에 뭘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대를 정말 강하게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고랜드 생각하면요. 몇백 년에 우리는 죄를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가 좀 무겁고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에요. 세계유산은 누구의 것이 더 오래되었냐, 누가 더 많은가 하는 겨루는 금메달 따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가질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걸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 그대로 보존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고고학을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학문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강산과 군함도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우리 땅의 중도 유적과 같은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재와 유물의 가치는요,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후손에게 전달해 줄 때 비로소 빛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어두웠지만 그래도 미래를 지향하는 고고학 아니겠습니까? 이상 과거를 찾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